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그 변화하는 입시제도, 즉,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이대한 박진아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들 오셔주셨는데요. 그 학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 전문가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고교 학점제 자체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학위를 이제 받았으니까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그 현장에서는 그 현장 교사님들의 어떤 반발이 좀 많죠. 그래서 폐지 여론까지 있는 현재 상황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 이제 모인 것은 이제 입시에 관한 얘기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마 많이들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보를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참 많은 정보들이 돌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저런 얘기 나올까 신빙성에 대해서 우선 좀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맞습니다. 변한 게 많죠. 많은 게 변한데 과연 그게 변한 게 중요한 변화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상대평가가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선은 자리에 앉게 계신 학부모님 중에서 혹시나 이거를 절대평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의 설계 자체가 공식 명칭은 이제 성취평가제죠. 성취평가제로 해가지고 설계됐던 것이 맞고 그러나 이제 그게 작년 2024년 상반기 때 어떤 발표가 중간에 있었냐면은 1학년 때는 공통과목에 한해서 9등급으로 변기를 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챗GPT나 이런 걸 저도 쳐봤는데 아직도 그 자료로 제 답변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었다가 저도 그래서 2024년에 중3이었던 친구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1학년 때 내신이 상대평가인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고 선생님들하고의 워크숍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반기 때 2024년 상반기 때 결국 그래서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됐냐면 상대평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정식 공식 문서의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교과는 상대평가로 한다. 5등급제로 되어 있는데 그 보통 교과에 들어가는 과목이 뭐냐면은 공통과목, 일반 과목, 진로 과목, 융합 과목입니다. 그래서 융합에 사회랑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변별력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약해질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약해지는 게 과연 변별력이 없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제 곧 살펴볼 첫 번째 점은 인원수입니다. 학생 인원수. 그것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질 거라는 주장은 좀 과하다. 그런 점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과연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그 과목 선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상 내신 변별력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다시피 수치를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치를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18, 그러니까 10%가 1등급, 33% 저거 외우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보통 33.333이 수학적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2등급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기존에는 뭐 몇 점대인 점수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바뀐다. 사실 그거는 예측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학생이 그게 받을지 않을지는 뒤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과목 선택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쉽지 않다. 저는 줄 세우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상대평가의 속성이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진 가장 이론적인 배경은 학년인구 감소예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이 2011년생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16년생까지가 이제 45만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학비로 보통 이제 그 분류 학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7년생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더 감소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맞물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성적표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서울여고 친구들이고 280명 보시면은 280명 정도인데 문학, 수학, 수어는 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280명에서 문이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문이과로 나눴을 때 지금 가장 많이들 좋아하는 게 뭐 메디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다 하죠. 거의 한 160입니다. 그러면은 문과 120, 이과 160이죠. 근데 그 네 과목이 있어요. 과목에는 그 과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학이 있는데 보시면 물리 선택한 사람이 57명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 9등급 제도에서는 2명이 있어요. 1등급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화학 또 많이 하는데 그래봐야 105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구과학을 보시면은 98명이죠. 그래서 이런 인원수 때문에 기본적으로 1등급을 받는 게 9등급대에서 엄청 어렵고 이게 만약에 현행 5등급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1등급은 5명 그 다음에 계산하기 좋게 그냥 60명을 보면은 2등급은 그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20명 내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약해졌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와 연결시키고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간 1학년 친구들은 280명이 아니라 240명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뒤에서 인원수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뭐 약해진 거는 그럴 수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이게 내신 변별력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나 디테일한 부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학원에서 이걸 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참신한데 제가 우연히 전공이 이거여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들 얘기하죠. 가장 먼저 전제되는 거는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론 보도나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는 과목 전체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골라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학교에서 정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부고 다르고 서울여고, 홍익여고 모든 학교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그 교육부 자료 중에서 무슨 과목이 있는데 난 예를 들면 심화영어 1을 하고 싶어. 근데 심화영어 1을 학교에서 안 열어주면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무슨 뭐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 온라인을 한다거나 뭐 다른 학교를 한다거나 그거는 상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시에서 불리해진 그 선택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정해준 과목 내에 선택할 것이고 그거는 학교마다 다르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기준하고 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기준에도 학교에서 세팅된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동아시아 역사기, 동아시아 선거고 현대사회 이름, 이거는 생윤인 거고요. 도시 미래탐구, 이건 한국식이 인문학이겠죠. 뭐 행성우주과학은 생명 그 지구과학 그런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거니까 그렇게 달라진 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점을 또 하나 먼저 이제 찍고 얘기를 하면은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자기가 그 자녀들 중에서 현재 고등학생 자녀분 있으시면서 이걸 같이 보셨을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진로 과목이 현재 그 교육 과정에서는 상대평가죠. 이게 포인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보는데 여기 진로라고 써 있는 부분 이거는 저 2학년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과목이죠. 진로 영어 안 해요. 영문문학이 안 합니다. 과학
그러니까 지금 현행 애들은 화학투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게 원래는 고교학점제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진로나 융합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원래 세팅이 되어 있었던 이유는 원래 설계 자체가 성취평가제였고 원래 이건 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를 세팅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보도가 될 수가 없죠.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혀다 보니까 이게 넘어왔는데 그런 와중에 이게 지금 다 상대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점이 있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 3학년 기준이죠. 3학년 기준 했을 때 전자기와 양자 이게 물리학 2입니다.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화학 2예요. 생물의 유전 생2고요. 지구 이거는 G2예요. G2. 그러니까 2 과목을 사회평가하게 된 거죠. 이과 친구들이요. 그러면 이게 변별력이 과연 없을까요? 이게 2 과목은 안 그래도 지금 수능에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이제는 심지어.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서 그래 변별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유지될 거라는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거기에 있어서도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과목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 넘어가서는 어떤 학교를 고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죠. 이게 물론 이거 서울여고 기준이니까 다른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짜져 있고 근데 여기를 보시면 3학년 진로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심화 그러니까 이대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심화 영어 1이더라고요. 심화 영어 1, 2 이렇게 설계될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계 문화와 영어 혹은 뭐 아까 봤던 영미문학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상상해 보죠. 3학년 2학기 내신 해야 되죠. 수시 가려면 5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문과면 사회세계, 이과면 과학세계인 거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나머지 2개 채워야 돼요. 근데 자기가 미적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과면 미적투를 할 거고 문과면 경제 수학을 하겠죠. 물론 뭐 이제 인문계열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저 영어를 2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보다시피 영어 독해와 작문 3학년 2학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 심화 과목을 진로인데 원래는 절대평가였는데 바뀌다 보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 뭐 부담이랄지 혹은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상대평가 과목이 늘어났으니까 훨씬 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거는 조금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고 변별력이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하고 영어를 좀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들어가 있는 과목이 너무 많고 물투, 화투, 생투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문과애들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5등급이 됐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 어떤 학교를 고를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올해 2025년 신입생 수고 이제 학교 알림 자료에서 떠났습니다. 보시면 이대보고 330명, 서울여고 40명 이렇게 되어 있죠. 외고가 저렇게 되어 있고 안하고 외대고 주요 학교 여기서 인근에서 가시는 자사고를 위주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중앙고 330명까지 상당히 어떻죠 느낌이? 240명, 250명, 외고지만 근데 외고는 그래도 문과 위주니까 쪼개지지 않는다면은 똑같이 친다고 하면 여기 그래도 막 200명대는 인원이 나올 텐데 아까 쪼개는 거 보니까 만약에 그럼 문과 100명 고르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 문과가 망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러니까 이게 고르실 때 이 확대된 것과 플러스 학생 수를 고려하면은
좀 나쁘지 않다는 거는 제가 뭐 굳이 이쪽에 편향된 의견을 갖지 않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원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비율도 늘어났으니까 그런 게 그거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목고에 갔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3분의 1 적어도 10%는 당연히 들어가면 좋은 거고 못해도 3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3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되는 즉 3등급이 나오는 방법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3등 거기가 3등급이 나오면은 굳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3등급은 현행 기준으로 모든 것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안에 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할 때는 영어 기준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영어에 관해서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느냐는 사실 뭐 과목의 학원에서 들으시면 되겠지만 제 기준으로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데려다놓고 수능 문제지를 풀려보세요. 되면은 거기서 한 2등급 나온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특목을 갈 만한 거고 다른 과목적으로도 안 되면은 사실은 거기 가는 게 굳이 안 가도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드시 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개인적인 강조하고 싶은 점인데 앞으로는 이제 1등급이 4%가 아니죠.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전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 깔고서 한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처럼 막 수학을 4일 동안 가고 그거는 말 그대로 4% 안에 들기 위해서 4일 5일씩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자기가 1등급 안에 들어갈 만한 한 내가 상위 한 12 정도, 3 정도 나올 것 같은 과목이 있다. 그거를 보완하는 데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운더가 돼요. 약점이 없는 과목이 친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내신 1점대라고 했을 때 막 다 1, 2로만 차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3등급인 과목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그 3등급이 든 과목은 5등급 체제하에서는 2등급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 과목에서 2등급 나온 친구는 평점이 2라 하더라도 이 제도 속에서는 반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과목이 약점이 없는 친구가 이 제도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한 과목에 몰빵하지 말고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좀 실질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과목 2등급 받는 친구들이 그래도 물론 이제 예상이 되죠. 그래서 많이들 내신이 약화될 거고 뭐 다들 막 1점대가 막 드라마틱하게 찍힐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일종의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내신 인플레이션이 없지 않을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게 이제 실현될 것인가는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막 논술을 해야 된다느니 면접을 해야 된다느니 수능이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을 학교를 보내보시면 물론 저 수행평가도 현재적으로는 지금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업 시간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힘들어요. 학기 중에 학기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층이나 논술은 그런 방향성이나 논의가 있다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고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좀 점수가 나온 다음에 사실 또 해야죠. 점수가 안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런 거에는 소위 말하는 내신이 약화될 테니까 미리미리 뭘 준비하세요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고 2학년 여름 정도에 시작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대학을 뭐 적지 않게 보내봤지만 이렇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일을 이제 슬슬 지으려고 하는데 영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실력을 가늠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수능으로 가늠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까 앞서 보셨던 그런 특목 자사고를 보내고 싶으셨다고 했을 때 그런 학교들에서는 오히려 수능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더라도 1등급이 아닌 애를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를 한다면 그거는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의 내신에서는 우위를 받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1등급 너도 1등급 다 1등급인데 그거 가지고는 변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특목 자사 방금 봤던 그 보내고 싶은 신학교들은 그 내신의 수준이 수능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저희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상위권 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능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나 토플 같은 걸 하죠. 공인인증 시험이 확실히 수능보다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희 학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3학년 때 이제 과목이 좀 늘어난다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저 수능으로만 하시는 그런 학원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저희가 쉬어졌다고 얘기하죠. 마무리 멘트인데요. 1등급 70% 늘어나면 당연히 쉬워진 거죠. 숫자적으로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90%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 생각하면은 전 요즘에 되게 야 쉬워졌다. 너네 왜 쉬워졌는데 못하냐. 나만큼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현재 갈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곳을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거지. 만약에 지금 이번에 저도 고교학교 처음 치르고 나서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떤 애는 영어 3위 떴는데 또 이미 망했대요 이런 소리가 벌써 나와요. 근데 그거는 3위 뜨면 망한다는 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낼 거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기말도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그럼 내가 이게 현실인가 받아들이고 더 그럼 위로 만들고 해서 더 좋은 걸 봐야 되고 희망적인 걸 봐야 되지 너무 막 이렇게 쉬워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상처되지 않나 싶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마무리로 그래서 그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고 수능 이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인 영어 시험이 토플이나 텍스를 다뤄주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